갱년기 여성을 위해 판매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영양제의 70%는 폐경을 맞은 유럽 여성의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고 활용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미국 국립보건원 영양보충제 사무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디 변두리에서 나온 연구가 아닙니다. 가장 공식적인 출처죠. 약국 선반에 진열된 제품의 70%는 그들이 권장하는 복용량으로는 목표로 하는 신체 조직에 도달한다는 사실조차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수 마을인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올리아스트라 지역을 볼까요? 이곳의 폐경 여성들은 그런 영양제를 단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아예 안 먹습니다. 그들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는 100% 음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덤으로 100세 노인들의 복부 비만율 역시 0%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전이나 기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식단에 매주 등장하는 7가지 특정 음식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이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20분 후면 여러분은 지난 30년간 시장에 나온 그 어떤 영양제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내는 한 가지 음식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돈도 거의 들지 않죠. 17분쯤에는 현재 약국에서 갱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팔리고 있는 현대의 대안 제품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심지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단을 처음 시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건강한 선택 같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실수입니다. 오늘 내용은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기초 단계, 증폭 단계, 그리고 연구자들이 하마터면 완전히 놓칠 뻔했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입니다. 먼저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양제 산업은 아주 실제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갱년기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신체는 체지방 분포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자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내장 지방이 복부 주변에 쌓이게 되죠. 그들이 제안한 해결책,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 알약, 이소플라본 캡슐, 대두 추출물 영양제 등은 에스트로겐이 하던 역할을 고농축 식물 추출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몸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르데냐 여성들은 대대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캡슐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콩류, 야생 허브, 그리고 발효 채소의 형태로 일주일에 여러 번 함께 곁들여 먹었습니다. 음식을 통한 생체 이용률은 알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에픽 연구의 연구진이 사르데냐 지역 그룹에서 밝혀낸 사실은 이렇습니다. 콩류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섭취량이 많은 폐경 여성은 일반 유럽 여성 대조군에 비해 내장 지방 축적이 34%나 적었습니다. 연령대도 같았고 호르몬 수치도 같았습니다. 달랐던 건 오직 그들이 먹는 접시 위의 음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범인은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일 뿐이죠. 진짜 범인은 잃어버린 에스트로겐을 다른 무언가로 꼭 대체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르데냐의 데이터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대사적 변화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따라서 전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처음 적용할 때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건 영상 끝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실수죠. 그럼 3가지 파트 중 첫 번째, 기초 단계입니다. 사르데냐의 누오로 지방에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100세 인구가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사리 대학교 연구진이 체계적으로 연구한 100세 이상의 남녀노인들입니다. 이른바 사르데냐 100세인 연구죠. 이 연구 결과 중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섬 깊은 산속에 사는 100세 노인 중 복부 비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도요. 연구진은 그들의 식단을 아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식사의 뼈대를 이루는 건 항상 똑같은 2가지였습니다. 바로 콩류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어쩌다 한번 먹는 것도 아니고 반찬으로 조금 먹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먹는 식단의 구조적인 바탕이었습니다. 파지올리라 불리는 흰 강낭콩, 칸넬리니 콩, 렌틸 콩, 병아리 콩, 여기에 하루 최소 5큰술 이상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곁들였습니다. 현대의 영양학 기준으로는 기름의 양이 너무 많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데냐에서는 그저 평범한 점심 식사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각자 먹을 때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콩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관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식후 인슐린 반응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인슐린 민감성을 조절해주지 못할 때 식후에 치솟는 혈당은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콩류는 바로 그 혈당 급증을 근원지에서 막아냅니다. 올리브 오일, 그 중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올레오칸탈은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똑같은 염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폐경 여성에게 중요한 작용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고품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폐경 후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드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코르티솔 문제를 해결하고 콩류는 인슐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둘이 만나 에스트로겐 감소 후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만드는 두 개의 큰 문을 모두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에픽 연구가 확인한 34%의 내장 지방 감소는 8주짜리 짧은 영양제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수년간 꾸준히 이어온 식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뭘 드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있었나요? 올리브 오일이 있었나요? 가짜가 아닌 진짜 비정제 오일을 장식용으로 살짝 뿌린 게 아니라 듬뿍 드셨나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로 거기가 문제의 빈틈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 영양제가 아니라 건강의 뼈대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먹는 낮 식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을 듬뿍 넣으세요. 마지막에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조리된 음식에 섞어 폴리페놀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결합되게 하세요. 둘째, 일주일에 3번 조리된 콩 반컵을 드세요. 통조림 콩도 괜찮습니다. 물로 잘 헹궈서 쓰면 됩니다. 처음부터 매일 먹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3번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차서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콩을 먹을 때는 산성이 있는 것을 곁들이세요. 레몬즙을 짜넣거나 식초를 살짝 뿌리세요. 산성은 포도당 흡수를 한 번 더 늦춰주고 미네랄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사르데냐 여성들은 이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그저 그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식일 뿐입니다. 첫 주부터 드라마틱한 체중 변화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대신 딱 하나의 신호에 집중하세요. 식사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전보다 안정적이고 커피나 단 것이 당기지 않는다면 인슐린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처음부터 매일 콩을 먹다가 5일차쯤에 배가 빵빵해져서 포기하는 겁니다. 산성식품을 곁들여 일주일에 3번만 먹는다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초 단계입니다. 하지만 14분쯤이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특별한 음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과 올리브 오일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세포 단위까지 깊숙이 들어가 작용하는 음식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슐린과 코르티솔을 다루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폐경 후 내장 지방을 조종하는 핵심 대사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지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직관에 어긋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효된 지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5세 이상이고 평생 저지방 식단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수십 년간 굳게 믿어온 상식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던 날의 점심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혹시 치즈를 드셨나요?
그게 진짜로 숙성되고 발효된 자연 치즈였나요? 아니면 가공된 슬라이스 치즈나 빵에 바르는 크림 치즈 혹은 비닐 포장의 가벼운 맛이라고 적힌 그런 제품이었나요? 칼로리 차이보다 이 구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르데냐 백세인 연구는 연구 대상이었던 모든 노인의 식단 프로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페코리노 사르도라는 양저주로 만든 숙성 발효 치즈가 전체 노인의 91%의 식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먹는 특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하루에 두세 조각씩 꼬박꼬박 먹었죠. 풀을 먹고 자란 양의 저주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에는 일반 유제품에서는 의미 있는 양을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 공액리놀레산, 즉 CLA입니다. 2004년 영양학회지에 실린 월 교수팀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이 CLA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칼로리 섭취량과 무관하게 체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LA는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방이 쌓이는 것만 막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방세포에게 쌓아둔 지방을 방출하라는 신호까지 보냅니다. 둘째, 숙성된 양저치즈의 발효 과정은 살균된 일반 유제품이 유지할 수 없는 특정한 유익균 군집을 길러냅니다. 폐경 후 장내 미생물 환경은 에스트로겐 대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갱년기 영양제 시장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사실 영양제 업계도 방향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장내 세균과 에스트로겐 대사 사이의 연관성은 진짜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작동 원리를 놓쳤습니다. 폐경 후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의 전반적인 다양성이 아닙니다. 특정 세균 그룹, 즉 에스트로볼롬의 활동성입니다. 이 에스트로볼롬은 부신에서 만들어진 얼마 남지 않은 에스트로겐을 다시 혈액으로 순환시킬지 아니면 몸 밖으로 배출할지를 결정하는 관리자입니다. 에스트로볼롬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과 단백질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지 캡슐에 적힌 유산균 100억 마리라는 숫자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올리아스트라의 100세 노인들은 수십 년 동안 숙성된 양저치즈, 발효된 곡물,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먹으며 이 특정한 세균들의 활동을 건강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이 합쳐져 에스트로볼롬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배양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갱년기 영양제 중 그 어떤 제품도 에스트로볼롬 유지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영양제들은 그저 성분표에 쓰기 좋다는 이유로 전반적인 장내 환경 개선만 타깃으로 삼습니다. 사르데냐 여성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에 영양을 공급했고 80대가 되어서도 날씬한 그들의 복부가 그 차이를 증명합니다. 이쯤에서 사르데냐 섬 밖의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또 다른 발효식품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빠네 까라사우라는 납작한 빵입니다. 듀럼밀을 천연 사워도우 배양균으로 발효시킨 뒤 2번 구워낸 빵이죠. 이 발효 과정은 일반 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혈당 지수를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사르데냐 노인들은 이걸 매일 먹습니다. 이 빵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부어서 먹으면 혈당 부하가 마치 콩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빵 자체가 인슐린 조절 시스템의 훌륭한 부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빵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발효된 빵인가요? 천연 발효종을 써서 오랜 시간 발효시킨 사워도우인가요? 아니면 통밀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뒤에 성분표를 보면 알 수 없는 첨가물이 10가지나 적혀 있나요? 후자라면 그건 그저 마케팅 포장만 그럴듯하게 바꾼 설탕 덩어리일 뿐 결코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 실천법은 첫 번째 단계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첫째, 지금 드시는 가공치즈를 숙성된 양저지나 염소젓 치즈로 바꾸세요. 만체고 치즈도 좋고 진짜 페코리노 치즈도 좋고 숙성된 페타 치즈도 좋습니다. 쭉쭉 늘어나는 모차렐라나 비닐에 쌓인 슬라이스 치즈는 안 됩니다. 한 번에 60에서 90g 정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드세요. 둘째, 일반 빵을 진짜 사워도우 빵으로 바꾸세요. 천연 발효종으로 길게 발효시킨 진짜 빵이어야 합니다. 구하기 어렵다면 푹신푹신한 마트 식빵보다는 통밀가루로 만든 거칠고 묵직한 피타빵이 그나마 낫습니다. 빵이 너무 부드럽다면 그건 발효 시간이 너무 짧아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2번은 미네스트로네 수프를 끓여 드세요. 흰 강낭콩, 채소 육수, 회양, 당근, 그리고 구할 수 있다면 야생 채소를 넣고 끓입니다. 불을 끄고 요리가 끝나면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듬뿍 둘러주세요. 이 수프 한 그릇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한 끼 식사에 완벽하게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사르데냐, 여성들은 평생 이 수프를 먹고 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함께 작동하면 세 가지 원리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콩에서 오는 인슐린 조절, 올리브 오일에서 오는 코르티솔 조절, 발효 유제품과 곡물에서 오는 에스트로볼롬 지원입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세 개의 통로를 모두 빈틈없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블루존 웨이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우리는 하나의 장수마을, 하나의 습관, 하나의 건강 시스템을 깊이 파고듭니다. 이번 주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정보들만 다룹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치즈는 건강한 것으로 바꾸면서 빵은 여전히 마트에서 파는 가공빵을 먹는 것입니다. 훌륭한 발효치즈와 공장제 빵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꼴입니다.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주지 않으면 회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60%까지 왔습니다. 남은 것은 연구진을 가장 놀라게 했던 퍼즐 조각입니다. 17분쯤에는 가장 널리 팔리는 갱년기 영양제들이 어째서 자신들이 고쳐주겠다고 나선 바로 그 복부 비만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앞서 두 섹션에서는 인슐린, 코르티솔, 장내 미생물이라는 대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세 가지 작용 원리, 7가지 음식, 두 단계의 실천법을 배웠죠. 하지만 세 번째 섹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앞서 쌓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아니면 30일 만에 제자리에 멈춰버릴지를 결정짓는 핵심 기전입니다. 이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몸이 언제 처리하느냐에 관한 문제이자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는 특정 유전자를 켜주는 단 하나의 음식 속 화합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사르데냐 100세 노인들의 유전자 프로필을 분석하던 연구진은 M26이라는 유전자 마커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커는 섬 안쪽 산악지대에 사는 남성 100세 노인들에게서만 발견되었고 그 지역 특유의 엄청난 장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언론은 신이 나서 이 유전자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사리 대학교 연구진은 훨씬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들은 이 M26 유전자가 없는데도 똑같이 오래 살았고 남성들과 똑같이 훌륭한 대사지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만이 정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전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여성들이 가졌던 진짜 비결은 바로 식사 타이밍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먼저 타이밍부터 보겠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의 하루 중 가장 크고 든든한 식사는 저녁이 아니라 점심입니다. 보통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먹죠. 아주 푸짐하고 제대로 된 식사입니다. 채소 수프, 콩, 치즈, 빵, 올리브 오일이 총출동합니다. 반면에 저녁은 아주 가볍게 먹습니다. 수프 조금, 치즈 한 조각, 제철 과일 정도가 전부입니다. 사르데냐 노인들은 이것을 거창한 대사 조절 전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음식이 제 역할을 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식단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에 대한 현대의 연구 결과는 그들의 직관이 정확히 맞았음을 증명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올레오칸탈은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시간에 따뜻하고 온전한 한 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레스베라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칸노나우 와인을 통해 서투인원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려면 흡수를 돕는 적절한 지방 환경이 필요합니다. 낮 12시에 콩, 올리브 오일, 사워도우 빵과 함께 점심으로 마실 때 그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고 흡수율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와인 한 잔을 밤 9시에 가벼운 안주와 함께 마시거나 빈속에 마시면
낮에 얻었던 효과의 아주 작은 파편밖에 얻지 못합니다. 사르데냐 노인들은 인슐린 그래프를 계산해가며 식사 시간을 맞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식재료 속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식사를 했던 겁니다. 이제 레스베라트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칸노나우 와인은 섬 안쪽 화산토에서 자란 그르나슈 포도로 만든 사르데냐 특산 레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의 레스베라트롤 농도를 측정한 연구진은 일반적인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보다 무려 두세 배나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충분한 농도의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서투인 원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 단백질은 지방 조직의 대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합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지방이 어디에 쌓일지 지시를 내리지 못할 때 이 서투인 원의 활성화는 지방의 축적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무기가 됩니다. 2003년 네이처지에 실린 하위츠 교수팀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딱 작은 와인잔으로 점심에 한 잔입니다. 병째로 마시는 게 아닙니다. 밤에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풍성한 점심 식사, 즉 콩, 올리브 오일, 발효된 빵, 야생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딱 한 잔입니다. 이 조합 전체가 핵심입니다. 제가 앞서 이 시스템 안에는 어떤 영양제도 흉내내지 못한 독보적인 음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와인이 아닙니다. 바로 베르두라 실베스트레스, 즉 야생 채소들입니다. 야생 엉겅퀴, 야생 회양, 치커리 같은 것들이죠. 이 식물들은 식이섬유, 폴리페놀, 그리고 쓴맛을 내는 성분들이 촘촘하게 얽힌 구조 안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품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가 몸 안에서 흡수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따뜻하게 조리된 야생 채소를 올리브 오일, 콩과 함께 씹어 먹을 때 얻는 생체 이용률은 빈속에 차가운 물과 함께 삼키는 이소플라본 캡슐 하나와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르데냐 여성들은 약처럼 고농축으로 농축된 에스트로겐을 한 번에 때려 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우리 몸이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초소량의 에스트로겐을 일주일에 여러 번, 수십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섭취합니다. 영양제 산업이 지난 30년 동안 알약 하나에 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절대 복제하지 못한 시스템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의 영양제, 이소플라본 캡슐, 대두 추출물 알약이 흡수율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라는 자연의 든든한 포장지 없이 고농축으로 분리된 식물성 에스트로겐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한껏 예민해지지만 정작 그 수용체를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의 제대로 된 자극은 주지 못합니다. 몸은 에스트로겐 신호에 엄청나게 민감해지는데 정작 들어오는 신호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약한 것이죠. 그 결과 일부 폐경 여성들의 경우 복부지방 조직에서 원치 않는 에스트로겐 활동만 잔뜩 높아지고 정작 살이 빠지는 조절 효과는 얻지 못합니다.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할 신호에 몸만 예민하게 만들어버리는 꼴입니다. 이것이 약물학적 접근의 한계이자 미국 국립보건원의 생체 이용률 데이터가 그토록 처참하게 나온 이유입니다. 그에 반해 사르데냐 모델은 적은 용량, 음식의 구조와 결합된 형태, 꾸준한 섭취,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인슐린과 코르티솔, 그리고 에스트로볼론 기능을 한 번에 돌보는 식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단일 성분 하나가 튀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실천해 보려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평소 먹던 식단에 마트에서 파는 건강해 보이는 가공식품을 쓱 밀어 넣는 겁니다. 냉동 코너에 있는 풋콩, 대두 단백질바, 마트용 지중해식 샐러드 키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공된 식물성 식품, 특히 가공된 대두 제품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섬유질과 폴리페놀을 다 깎아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제품들에는 나쁜 식용유, 엄청난 나트륨, 정제된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애써 만들려 했던 인슐린 조절 기능을 정면으로 박살냅니다. 식단을 바꿀 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음식의 자리에 공장에서 흉내낸 가짜를 올려놓고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콩으로 만든 과자 같은 건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의 점심 식사에 카넬리니 콩 반컵과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추가하세요. 그 두 가지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아우르는 사르데냐식 하루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진짜 사워도우 빵과 잘 익은 토마토, 달콤한 가공식품은 절대 안 됩니다. 공장제 요거트도 피하세요. 이렇게 아침을 먹어야 아침 인슐린 곡선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점심 식사를 위한 민감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점심, 하루의 주인공입니다.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두른 콩 요리, 숙성된 양저치즈, 사워도우 빵. 술을 드신다면 칸노나우 같은 좋은 레드와인 딱 한 잔. 그리고 치커리나 회양, 민들레처럼 쓴맛이 나는 야생 채소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버무린 샐러드. 모든 식사는 늦어도 오후 2시 전에 마쳐야 합니다. 저녁, 아주 가볍게. 채소 수프, 치즈 한 조각, 과일 한 개, 단 것, 전분, 가공식품은 일절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요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서 45분이면 충분합니다. 솔직하게 이 식단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차 오후의 에너지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점심 먹고 꾸벅꾸벅 졸거나 처지는 현상이 확 줄어듭니다. 7일차 초저녁만 되면 미친 듯이 당기던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30일차 체중계에 올라가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둘레를 재보세요. 체중은 매일 변하지만 허리둘레는 내장 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90일차 몸에 완벽한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장내 미생물 지도가 바뀌고 식후 인슐린 반응이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됩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복리의 마법처럼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원칙 하나만 꼭 기억하라고 전해주세요. 사르데냐 여성들은 칼로리를 계산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발효식품, 야생채소, 올리브 오일, 콩을 다 같이 곁들여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70대의 허리둘레는 45세 때의 허리둘레와 똑같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 하나의 문제를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해결하는 3단계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점심 식사에 콩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먹어 에스트로겐 감소 후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드는 두 악당, 인슐린과 코르티솔을 제압합니다. 두 번째 단계, 숙성된 발효치즈, 진짜 사워도우 빵, 일주일에 2번 먹는 채소 수프로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재활용 공장인 에스트로볼롬을 튼튼하게 지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 야생 쓴맛 채소로 완벽하게 포장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공급하고 와인 한 잔으로 장수 유전자를 깨우며 폴리페놀의 흡수율이 가장 높은 낮 시간에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세 개의 각기 다른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가는 하나의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서구 세계는 사르데냐, 여성들의 식탁과 현대인들의 식탁 사이에 벌어진 빈틈을 파고들어 거대한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캡슐, 유산균 영양제, 저지방 대체 유제품, 흡수율도 증명되지 않은 70%의 가짜들로 갱년기 영양제 시장에서만 매년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쓸어 담습니다. 정작 장수마을 올리아스트라에는 그런 제품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 결과가 바로 복부 비만 없는 100세 노인들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따뜻한 채소 수프 한 그릇과 숙성 치즈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이게 무슨 엄청난 의학적 개입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르데냐의 식사 패턴으로 들어가는 가장 쉽고 부드러운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의 칼로리 부담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이 전체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식사 타이밍의 변화를 시작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키나와,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등 세계 장수마을의 지혜를 파헤치는 블루존 웨이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우리는 하나의 장수지역,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법,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다룹니다. 실천법 없는 뜬구름 잡는 이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진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실천법도 다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다룬 3가지 단계 중 여러분의 현재 식습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때로는 제가 던진 질문보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답변들이 훨씬 더 큰 통찰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200개의 돌계단을 짐 바구니를 이고 훌쩍 오르는 올리아스트라의 78세 여성, 45세 때의 날씬한 허리를 그대로 간직한 그녀에겐 헬스장도 필요 없고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몸을 망가뜨릴 갱년기 따위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녀가 무엇을 먹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사실, 그게 왜 우리의 몸을 살리는지도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